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낮은 법인세율 혹은 없는 법인세율로 이걸 운영하느냐? 자, 그럼 법인 설립 등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네 나라. 버진 아일랜드 뭐 여기다가, 그쵸? 그럼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와서 하룻밤 자요? 밥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숙박이라든지 또는 음식 매출이라든지 또는 등기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생기죠. 해마다 또 돈 받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낮은 세율 혹은 없는 법인 세율을 갖고 꾸려가는 섬나라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런 데다가 본사를 만들어 놓고 페이퍼로 형식적으로 본사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본사 역할을 하는 곳을 넣어놓으면 이건 외국 법인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법인세가 없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는 규정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본점이 해외에 있으면서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 즉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곳이 국내에 없을 때, 동시에 없을 때만 내국법인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이에요. 자, 본사가 한국에 있으면 어디에요? 본사가 한국에 있으면 내국법인이에요, 외국법인이에요? 본사는 외국에 있는데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가 한국에 있어요. 그래도 내국법인. 근데 둘 다 한국에 없어야만 외국법인이라고요. 자,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 근데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 얘가 언제 들어온 거냐면 이 규정 들어온 게 제가 저도 이제 세무사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강의한 지도 한 18년 이 정도쯤 돼가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 공부하고 그럴 때는 없었어요, 이 규정이. 옛날에는. 얘가 어느 때 누구 때문에 들어온 거냐면 론스타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론스타라고 있어요. 이제 해치펀드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많은 소득을 챙겨갔는데 법인세를 못 때리고 국민 감정이 안 좋아지고 구세청이 소송도 제기했는데 다 졌고 대한민국 구세청이 이게 왜냐하면 세금 안 내는 조건으로 부른 거예요. IMF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니네 들어오면 세금 없이 그러니까 좀 투자 좀 해. 그리고 들어왔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 벌어 간다고 세금 달라고 그러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전 그거 보면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질거 아니어서 소송 건다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넣은 거죠. 규정을. 그때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넣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가 한국에 있는지 알면 어떻게 돼요? 검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야죠. 그럼 그 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 그러니까 본점이 외국에 있는데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가 한국에 있어서 내국법인으로 분류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실질적인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마찰까지. 근데 만일을 대비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소지설이라 그래 학설로는. 그래서 우리 소득세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그 걔가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걸로 판단하는 게 주소가 한국에 있으면 거주자고 주소가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소에 준해서 쓰는 게 거수기준이고 똑같습니다. 이 학설을 우리가 주소지설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소지설에 입각해서 본점 소재지가 한국이면 내국법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이면 외국법인. 다만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더라도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가 한국에 있으면 내국법인. 그러니까 내국법인이 되려면 둘 다 한국에, 외국법인이 되려면 둘 다 한국에 없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세금이 삼성전자 같은 데는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제한적이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